민주노동당 제7차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주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동남 군사당국 사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조용원은 특히 지난해 김정은 현 시찰 수행 횟수 2위를 차지하며 그림자 7위대로 부상한 인물입니다. 김정은에게 귀옛말 보고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 실세임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외신 취재진은 정작 당대회 현장 취재는 제대로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대회장으로부터 200m 밖으로 제한돼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NHK가 속보로 보도한 내용부터 해서 북한에 관련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NHK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네. 물론 그건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본에서도 이게 조금 이 잘못 나오는 보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건 전 생전 처음 듭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총비서 나오기 전에 71년도까지 존재했던 김일성이가 가지고 있었던 직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게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를 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그 어떤 합법성,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당대회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당의 최고 지도자는 당대회를 통해서 뽑았어요. 김일성이도 그랬고 김정일이도 그랬고. 그런데 김정은이는 2012년 4월 달에 당 대표자회라고 하는 약간 축소된 당대회에서 노동당 제1비서로 됐는데 약간 합법성이 결여된 절차거든요. 이게 노동당 대회라고 하는 게 당원들이 군 대표를 뽑고 도 대표를 뽑고 도 대표가 중앙위원회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총비서를 뽑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대관식을 준비한 대회가 이번 노동당 대회인데 저도 수차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직책을 바꾸는 경우에 김일성이가 가졌던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정일은 그걸 안 가졌잖아요. 김정일은 총비서죠. 총비서만. 총비서는 김일성이가 총비서였고 김정일이도 총비서였는데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되면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을 영원한 총비서. 그러니까 총비서라는 직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제1비서라는 당중앙의 제1비서라는 직책을 썼는데 다만 이번에 김일성이 모델을 따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봤는데 지금도 50%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NHK의 보도, 속보로 전해진 보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보고서 참 기가 막혔는데 김정은이가 그 김일성, 김정일이 이 시신이 있는 그 금수산 태양궁전인가요? 이 지붕 부분에 금태를 두른다고 그래요? 금박을 씌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소리입니다. 그 무슨 짓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당 대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휘황찬란한 설계도를 펼쳐주겠다 그래서 이게 휘황찬란한 설계다가 뭐 인민들한테 우유를 먹이겠다든지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는 전혀 없었고 지금 나오는 소리가 자기 대관식, 자기 직책을 올리고 자기가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고 자기 여동생을 좀 승진을 시키고 이런 거 외에 한다는 소리 이야기가 금수산 태양궁정이라고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그 꼭대기 천장을 금으로 씌운다는 건데 이전 시기에 80년대에 김일성 동상, 만수대에 있었던 김일성 동상을 금으로 도금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베꼈습니다. 왜 베낀 줄 아십니까? 금이 많이 빛나니까 먼 데서 보면 김일성 눈이 없는 눈처럼 보이고 윤곽이 시꺼매지니까 다시 금을 다 뺏겨냈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만수대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산 태양궁전을
금으로 씌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참 돈도 없을 텐데. 예. 그리고요, 요번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한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은한테 귓속말하는 사람이 있다. 예? 예. 이 사람이 지금 저 화면에 등장을 하는 모양인데 이 사람 누구예요?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인데 조용원. 예. 그런데 지금 당대회 기간에 북한 텔레비전이 공개한 중에서 2명이 김정은한테 귓속말을 합니다. 바로 최령해 당비서하고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인데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해왔고 저도 강조를 해왔지만 최령해 당비서가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조용원이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조용원이도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제1부부장. 그러니까 김정은은 조직지도부장입니다. 겸하는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는 게 김여정이 지위에 변화가 있는지 최령해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올라가는 건지 조용원이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는 건지 이 세 개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이름이 안 날렸던 데고 당중간에 과장을 했던 사람이 김정은이 올라서면서 자기가 발탁을 해서 자기가 제일 많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김여정 문제는 제가 후지모토 겐지 얘기할 때 조금 더 여쭤보고요. 자, 지금 북한 당대회 개최하면서요. 한 100여 명의 세계 각국 기자를 초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물론 이 당대회 때문에 간 건 아니고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북한에 입국을 했던 BBC의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 취재진이 이른바 불경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직접 한번 보시죠.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날짜하여 모략으로 일관된 보도를 하였다. Whether you fee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take a very dim view of inviting a foreign journalist into this country, preventing him getting on a flight, detaining him, interrogating him, simply because you don't like the content of his reporting. Then you should ask him. I would like to ask him. Yes, could you translate, please? BBC 방송 회사가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기관이라면 자기의 사명에 맞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참 저게 이 방송 저게 유일한 뉴스라면 뉴스입니다. 그렇죠. 북한에 120명의 외신 기자들이 들어갔는데 정말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취재할 게 없었다는 게 120명 기자단이 공통된 의견인데 저런 거 하나라도 그래도 건졌으니 그래도 좀 체면은 살린 것 같은데 불경죄라는 게 뭐냐면 김정은을 약간 뚱뚱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뚱뚱하지 않은데 왜 뚱뚱했다 그러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도 시각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기자들이 가서 홀에 미디어 룸에 있는 큰 대형 텔레비전 4대를 보면서 취재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서울에서도 저희 사무실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북한 텔레비전인데 전 외신 기자들 보고 제 사무실에 와서 취재를 하라 그랬으면 제가 훨씬 많은 걸 대줬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BBC 기자 영국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뭐 이 사설 방송이 아니고요. 영국의 공영 방송인데 그거 지금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북한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들 자체도 들은 사람 자체도 그러니까 김정은을 뚱뚱한 지도자라고 했다고 하면 그걸 들은 통역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안 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저 당중안에 검사위원회 위원이 나와서 뭐 공정한 보도를 안 했다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거는 정말로 북한이 숱한 사람을 데려다가 정말 망신을 하는 거예요. 저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당대회 취재 갔던 기자들이요. 이게 한 100여 명 되는데 북한이 무슨 딴 데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당 대회를 데려왔는데 글쎄. 당 대회장이 보이는 4.25 문화회관 길 고차로 건너편에서
당 대회장만 취재를 시키고 예. 나머지는 계속 데려다니면서 뭐 만경대, 김일성, 생가 데려가고 김정은이가 졌다는 미래과학자 거리 데려가고 그리고 당대 취재를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대형 텔레비전 갖다 놓고 봐라. 중계하는 것만 봐라. 그래서 중계하는 것을 거기 앉아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이번에 120명의 외신 기자들을 데려놓고 북한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꼴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통제가 심하고 얼마나 정말 닫힌 사회고 폐쇄적인 나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 기자들이 가서 다 본 거 아닙니까? 근데 돈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완장값. 완장을 예, 30유로 받고 그걸 분실하는 경우에는 50유로 벌금을 내게 하겠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기자 완장을 팔았다는 나라는 처음 봅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리고 후지모토 겐지가 북한을 갔다 왔는데 예. 여기서 누구죠? 김여정. 예. 이 집안은 좀 예. 김여정이 독신이라고 그랬어요? 김정일이 독신이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필터링을 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김정은이가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간성, 자기는 그냥 평범한 어떤 보통 예. 인간이다. 자기는 그런 것을 전 세계 언론에 보이고 싶어하는 말들만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운전대를 몰고 벤츠차를 몰고 왔댔다. 뭐 예. 자기가 술을 이렇게 마셨고 뭐 김여정이가 내가 부부장으로 승진시켜줬다.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예. 저희들이 알건대는 김여정이 분명히 결혼 반지를 끼고 나왔었고 그게 북한 노동 기록 영화에 예.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후지모토 겐지상이 하는 말을 알겠습니다. 그대로 믿질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